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뉴욕에서 6년째 살고 있는 유튜버 겸 디자이너 찌오커입니다. 오늘은 제가 어떻게 유학생으로 미국에 왔다가 취업에 성공을 해서 직장인으로 살아남을 수 있었는지 그 과정이나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주 간단하게 저의 소개를 하자면 저는 한국의 4년제 대학교에서 디자인과를 졸업을 하고 뉴욕의 SB라는 학교로 편입을 했죠. 그리고 2017년에 졸업을 해서 현재까지 한 4년 차 됐겠네요. 횟수로는 뉴욕에 남아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특히 비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유학생으로 미국에 왔다가 취업을 하기 위해서 거칠 수 있을 그런 비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먼저 졸업을 하자마자는 기본적으로 OPT라는 비자가 주어져요. Optional Practical Training. 그레이주에이트 시간 아니면 언더그레이주에이트 시간 이제 F1 비자를 소지한 학생들이 졸업을 하면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그런 비자예요. 1년 동안 주어지게 되는데 약간 공짜 같은 느낌의 비자인 거죠. 이때 어플라이를 할 때 약간의 팁 아닌 팁이 있다면은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이 OPT로서 미국에 체류를 할 수 있을 때 그 사이의 기간을 이제 그레이스 피리어드라고 말을 하는데 USCIS 카드가 발급이 되고 그리고 이제 소셜 넘버를 받을 때까지 그 기다리는 펜딩 기간 이때는 카운트가 되지 않아요. 아마 2개월에서 3개월 뭐 그 정도로 알고 있는데 단 몇 개월이라도 미국에 조금이라도 더 오래 머무르고 싶다 하는 사람은 이 OPT 신청을 이제 미루다가 마지막 날에 그 완전 익스피레이션 데이 때 하면은 이제 그 중간에 몇 개월은 좀 더 스테이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거죠. 여기서 주의할 점은 그 기다리는 기간 동안에는 일을 할 수는 없어요. 불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이제 졸업을 했기 때문에 열심히 놀러 다니면서 약간 재충전을 하고 이제 직장인으로서 사회로 나갈 약간 준비를 하는데 유용하게 쓰시면 어떨까. 그렇게 1년이 지나고 이제 저한테도 드디어 비자를 준비를 해야 할 시기가 온 거죠. 사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약간 제 주변 친구들이 저 언니는 진짜 입만 열면 구라쟁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원래 제가 학교를 다니는 내내 제가 입버릇처럼 했던 말이 나는 졸업하자마자 바로 한국으로 갈 거야. 나는 OPT도 안 할 거야. 라고 누누이 말을 해왔었어요. 뉴욕에서의 삶이 싫었던 건 아닌데 한편으로는 그 한국에 있는 친구들과 가족들과 먹는 거, 놀이, 문화, 기타 등등 다 너무 그리웠던 거지. 그래서 저는 정말 틈만 나면은 봄방학, 여름방학, 겨울방학 싸그리 다 한국에 늘 나가 있었어요. 그래서 원래는 졸업을 하고 바로 갈 생각이었는데 어차피 공짜로 주어지는 OPT라는 1년이 약간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뉴욕에 남게 된 거거든요. 근데 그 1년 동안의 저의 경험이 저의 생각을 바꿔버린 거지. 직장인이라는 신분으로 뉴욕에서 살다 보니까는 재밌더라고요. 사실 저는 이제 대학의 과정을 아무래도 조금 오래 다녔기 때문에 사회생활이 늦은 편이었죠. 제가 졸업했을 때 나이가 27살, 8살인가? 스스로 돈도 벌어보고 또 뉴욕이라는 재밌고 아름다운 도시에서 살면서 이 워라밸이라는 걸 즐기다 보니까는 뉴욕에서의 삶이 너무 마음에 들어진 거지. 그래서 비자를 연장하도록 결심을 하게 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옵션이 3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스탬 비자를 연장하는 거, 두 번째는 H1B 비자, 그리고 세 번째는 O 비자. 이렇게 3개가 있었는데 제가 이 3 비자가 뭔지 지금부터 설명드릴게요. 알람 설정까지 누르면 찐 구독자 인정. 먼저 스탬 비자는 OPT 비자를 1년을 하고 나서 2년 동안 연장을 할 수 있는 그런 비자예요. 그러니까는 역시 F1 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학생들에 한해서만 자격 요건이 주어지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조건으로는 아무나 이 스탬 비자를 할 수 있는 거는 아니고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엔지니어링, 매스메틱스 이렇게 크게 4가지 분야에 해당되는 전공을 공부한 그레이주에이트나 언더그레이주에이트 학생들만이 이 스탬 비자라는 것을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또 그렇다고 이 전공을 공부한 모든 학생들이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또 마지막 조건이 뭐냐면 이제 그 본인이 졸업한 학교에서 그 전공에서 이 스탬 비자를 지원을 하느냐 안 하느냐 요 차이가 있는데 사실 저는 되게 아이러니한 게 제가 이제 스쿨 오브 비주얼 아트를 나왔잖아요. 되게 그래픽 디자인에 특화되어 있는 뉴욕의 대표적인 스쿨이잖아요. 근데 제가 2017년에 졸업을 했는데 비로소 2018년이 되어서야 스바의 그래픽 디자인 학과가 드디어
스템에 포함이 되었거든요. 사실 뉴욕의 다른 학교의 그래픽 디자인과 같은 경우에는 이미 스템에 포함이 되어 있던 거를 생각을 하면은 생각보다 되게 우리 학교가 늦게 그거를 인증받은 게 아닌가. 아무튼 저희 학교와 저희 전공은 스템에 포함이 되었던 거죠. 하지만 이것도 제가 되게 운이 좋았던 게 아까 말했듯이 저는 OPT를 가장 마지막 날에 지원을 했기 때문에 OPT가 끝나는 시간도 되게 늦었어요, 남들보다. 그래가지고 저는 되게 럭키하게도 2017년 졸업생임에도 불구하고 2018년 스템이 가능했고, 대신에 저랑 같이 졸업했지만 OPT를 빨리 시작한 다른 친구들 중에 몇 명은 이미 그 기간이 만료가 돼가지고 이미 찬스를 놓치는 이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스템에는 굉장히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가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내가 근무할 회사가 E-Verify가 되어 있는 회사이어야지만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E-Verify가 뭐냐면 고용주가 고용인에 관한 정보를 인터넷 베이스 시스템에 모두 다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정보기관이 저의 워킹 스테이터스를 감독을 하고 확인을 할 수 있는 그런 거죠. 요즘에는 몇 년이 지났기 때문에 추세가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 저 때만 하더라도 생각보다 그 E-Verify에 등록이 되어 있는 회사가 많지는 않았어요. 제가 OPT가 끝날 당시에 있었던 회사는 사실 되게 거의 큰 대기업과 같은 그런 곳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회사는 E-Verify가 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과감하게 이제 말을 하고 나왔죠. 난 너네가 너무 좋지만은 E-Verify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난 너네 회사를 떠날 수밖에 없다. 나는 그걸 해주는 다른 회사를 찾아 떠나겠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베리파이가 되어 있는 회사가 많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그 회사가 좋고 그 회사가 나를 좋아해도 일을 시작할 수가 없는 상태인 거죠. 그 남아있는 2년의 기간 동안에 자유롭게 이직을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은 이직할 때마다도 항상 이 베리파이가 되어 있는 회사를 찾아야만 하고, 그리고 특정한 개월수마다 주기별로 스스로 본인의 상태를 업데이트를 해야 돼요. 이게 뭐 대단하게 힘든 일은 아니지만은 항상 이렇게 유념을 해두고 기억을 해둬야 되는 약간 성가시고 귀찮은 일? 이러한 단점들 때문에 결국에 저는 스템을 포기를 하고 다른 비자를 찾아 또 떠납니다. 이제 저한테 남은 옵션은 2개가 있죠. 아직도 구독 안 한 사람이 있다고? 먼저 H1B 비자는 뭐 J1 비자와 함께 미국의 취업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가장 쉽게 떠올릴 수 있는 비자죠. 회사에서 이 모든 비자에 따르는 비용이나 과정, 예를 들면 뭐 변호사를 고용을 한다든지 이 모든 과정들을 다 스폰을 해주는 비자이고요. 처음에 3년을 받게 되면은 그 이후로 6년까지 연장이 가능한 굉장히 가성비가 좋은 그런 비자입니다. 어플라이를 해서 통보를 받기까지는 평균적으로 1개월에서 4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가 된다고 하고요. 금액 같은 경우에는 1,500불에서 4,000불 정도 드는데 아까 말했듯이 어차피 회사가 다 스폰을 해주기 때문에 금액은 사실 들지 않는 거죠. 하지만 더러 약간 작은 회사들이나 아니면은 몇몇 한국 회사 같은 곳에서는 우리가 겉으로는 너를 H1B를 다 지원을 해주는 것처럼 할 테니까 대신에 너가 비용의 일부를 내라. 예를 들어서 뭐 절반을 내라. 이런 식으로 제안을 하는 회사들도 있다고 합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이게 그렇게 막 합법은 아니라고 생각은 하는데 어쨌거나 나의 비자를 도와줄 수 있다는 회사를 만난다면은 그 사람은 솔직히 뿌리칠 수 없는 유혹이죠. 이런 장점들이 되게 많은데 사실 H1B 비자에는 아주 치명적인 단점이 있죠. 아무리 나를 지원해주는 회사를 만나서 어플라이를 한다 해도 로터리에 당첨이 되어야지만 이제 심사 단계까지 갈 수 있다는 점인데요. 말 그대로 운이에요, 운. 뽑기처럼. 제너럴하게는 지원한 사람들 중에 65,000명의 사람들을 뽑고, 그리고 추가로 이제 마스터 디그리를 딴 사람들에 한해서만 2만 명을 더 뽑는다고 해요. 이렇게 들으면은 막 거의 8만, 9만에 가까운 사람들을 뽑는 거기 때문에 되게 많이 뽑는다, 이거 좋다 라고 들리실 수도 있겠지만은 이 미국 땅덩어리가 진짜 얼마나 큽니까? 전 세계에서 온 그런 외국인들이 최다 H1B를 지원을 하기 때문에 8만 9만 명에 든다는 게 되게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제 주변에도 보면은 어플라이를 했다가 떨어진 사람들도 너무너무 흔하게 만날 수 있고요. 비자와 관련된 중요한 미래를 이렇게 뽑기, 이런 추천 방식에 의지를 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불안하고 또 플랜 B를 준비해야 하는 그런 수고스러움이 있겠죠. 그런데다 대고 이제 특정 회사에서 지원을 받아서 합격이 돼도 이제 나중에 회사를 이직하는 데는 뭐 법적으로 문제는 없지만 아무래도 엄청 눈치 없이 이렇게 쉽게 아무런 절차 없이 아주 간단하게 이직을 하는 데는 서류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모든 이유들 때문에 H1B도 패스를 하게 돼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남은 비자가 딱 하나 있죠, 이제. 그것은 바로 O비자입니다.